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부결. 자, 이것을 다루는 외신들의 보도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에 외신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들은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언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 이 외교관계가 어렵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폭스뉴스, 이 보수 성향의 미국의 최대 규모의 방송사입니다. 자, 폭스뉴스는 이 뉴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루버트 머독의 세계 미디어 제국의 한 계열사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는 곳입니다. 자, 미국 폭스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고든창 박사를 출연시켜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이 한국 언론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미 폭스뉴스,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상당히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경제신문 파이낸스 투데이가 인용한 이 미 폭스뉴스의 헤드라인은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답니다. 자, 고든창 박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 방송사 폭스뉴스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고 이 경제지 파이낸스 투데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1년의 상황을 정리해서 보도하면서 국내 최대의 노조 조직인 민노총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박사가 출연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향후 벌어질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고든창 박사는 윤 대통령은 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왔고 국제 감각, 정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러나 계엄령은 어설프게 선포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야당, 진보, 좌파는 실제로 북한에 동조해 왔으며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면 어떤 혼란이 올까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든창 박사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노조, 민주노총은 좌파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북한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과거의 친북 세력이 한반도에 극심한 혼란을 가할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결국 폭스뉴스에서 고든창 박사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큰 해악을 끼칠 것임을 대놓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미국 보수진영 최대의 방송 매체 폭스뉴스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를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한민국 상황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정식 취임합니다. 취임 역시 그동안 공약했던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세력의 척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든창 박사는 중국은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부터 미국 거리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번 방문했던 고든창 박사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지난 총선이 국외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이 미폭스 뉴스의 보도, 그리고 이걸 인용해서 보도한 파이낸스 투데이의 보도를 보면 확실히 지금 중국, 북한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북한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 이종배 시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이유는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표결에 붙인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경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확실히 국제적으로 고든창 박사의 분석은 이종배 시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든창 박사가 이 외부 세력, 중국, 북한을 거론하는 것, 이런 것도 언젠가는 규명돼야 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재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은 없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 두 사람에게 일임을 했다. 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의 당시 이 긴급 담화문을 읽어보면 대응 방안을 일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계속 탄핵 당론과 관련해서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쪽의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 찬성까지는 아니라도 자유투표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한 의원은 이제 5명이 됐습니다. 3명만 더 나오면 탄핵 표결은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탄핵이 가결된다면 친한계의 핵심 한동훈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붕괴됩니다.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중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을 빼고 이 나머지 3사람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3명에 이어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됩니다.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사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대표는 이정현 대표였는데 결국 당을 떠났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동아일보와 한겨레, 보수와 진보 성향의 두 언론이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 한동훈의 질서 있는 퇴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겨레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러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뜻이라는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물론 이건 내일 돼봐야 알지만 내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지금 이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둘만 출전해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더 강한
이 그립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정현 이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탄핵 때 사퇴할 때도 당시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탄핵 표결을 하겠다. 탄핵 찬성을 하겠다. 지금 탄핵 표결을 해도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찬성 반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만에 하나 가결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탄핵 찬성이 되는 순간 당대표를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당 대표를 체포려 하려 하는데 별일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사적 감정도 상당히 담긴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통령과의 그동안 쌓였던 감정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TF가 만든 2월 3월 조기 사퇴, 조기 퇴진, 4월 5일 대통령 선거, 이 카드가 지금 먹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조기 퇴진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봐라 그러면서 탄핵 표결에 찬성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여의도는 급물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겸 수사가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이지만 내일은 긴급 체포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만약 간다더라도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가더라도 꼭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탄핵 안 당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다 떠나서 탄핵 소추안을 막을 자신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는 더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무너진다면,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입에 담는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있기 어려울 겁니다. 또 지금 이 박성민 평론가나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분위기라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무튼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 의사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여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본다.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 5월 대선 등 두 가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 수습을 고심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 흐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는 길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내일은 굉장히 뜨거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번에는 그 다음 타깃을 한동훈, 그리고 그 다음 타깃을 한덕수,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이야기될 때 한동훈 당시 대표를 보고
대통령 행세를 하느냐, 누가 당신을 뽑아줬느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사퇴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눈에 가시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가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리는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그것도 이재명이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눈 뜨고 보지 못할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리 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추천한 그런 국무총리를 하더라도 자신들도 이 과반으로 총리를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입에 담지 못할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탄핵을 많이 했다는 이들이 14명이나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이거 심의하느라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중 몇 명 빼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국회가 이렇게 하면 정부가 돌아가질 않는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국무위원이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만 더 탄핵 대상이 되거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거나 사표를 내면 국정은 마비됩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가장 서열로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판단했는지 한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을 오늘 했습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기본이다. 정말 말이 됩니까? 이 지금 이 청소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소대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 국민의힘 지금 너무 얌전해서 그렇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합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뭐 던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점잖게 대해주니까 민주당은 지금 오만방지해서 마구마구 지릅니다.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전현희 얼마나 잘났길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것도 연배가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눈에 보면 지금 이재명이나 박찬대나 정현이나 애송이들이 지금 설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는 않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한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국민의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청소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소대행에 비유하면서 청소가 본분이다. 너 청소는 하지 왜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모욕을 듣는 한덕수 속이 어떨까요? 아마 열받았을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열받으면 민주당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대표적 악법이라고 지금 이 지역에서도 비판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 만장에 말이야 이 한덕수 네가 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너 가만 안 둔다. 탄핵해서 날려버린다. 협박입니다. 협박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인데 왜 남의 물건을 절도하려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이재명은 그만큼 당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 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서 곤란하다. 자,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사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거의 여당같이 지금 행동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나오는 이 전언에 의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내란 상설 특검법 이거는 그냥 거부권 행사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만약에 대비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또 직무정지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습니까? 그 다음은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입니까? 자, 한 번, 두 번, 두 번 더 하면 이제 내각은 헌법에 규정된 15명이 안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고 생각하는지.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